예,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전 시간은 백제 그 칠지도가 이제 백제에서 만들어서 일본에게 줬다. 이 고기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백제 칠지도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철이긴 철인데, 사철로 만들어요. 사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똑같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역사도 전공했지만 금속공학도 전공을 했습니다. 한양공대 금속공학과를 나왔고 서울공고 주물목형과를 나왔는데, 주물목형과라는 게 지금은 금속과인데 우리 들어갈 때는 이제 기계를 세 개로 쪼개서 그 중에 이제 한 파트가 목형입니다. 목형이라는 건 틀을 만드는 거고. 자, 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이라는 게 뭐냐? 순철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그 원소기호로는 Fe이죠. 근데 우리가 순철은 거의 뭐 그 쓰기가 힘듭니다. 그건 공학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거고, 실제로 사용되는 철은 철에 탄소가 함유된 겁니다. 그래야 이제 단단하니까.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철광석을 캐서 광산에서 아니면 사철, 모래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그 철가루를 이렇게 그 자석으로 붙인 걸 사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녹이는 거예요. 그 어디서 녹이냐? 용광로에서 녹이죠. 이 용광로, 그래 요거를 일본 말로는 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에서 우리나라에는 포항제철에 이제 그게 있죠. 용광로가. 거기서 이제 녹여서 나오는 철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철이라고 합니다. 선철. 자, 이 선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녹여요. 녹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마솥, 도끼 이런 데 사용되는 철을 주철이라고 하는데, 이 철은 틀에다가 부으면 잘 만들어져요. 가마솥 같은 거.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 태권보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로버트 태권보이 무쇠로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쇠입니다. 이 무쇠는요, 여러분들이 그 가마솥 뚜껑 이렇게 옮기다가 되게 무겁거든요. 떨어뜨리면 박살이 납니다. 네. 이거는 잘 깨져요. 그래서 이 주철의 특징이 뭐냐면 잘 깨진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안 깨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대부분 탄소량이 2% 이상이 되는 걸 주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탄소량을 조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강철이 돼요. 2%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냐면 제강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철을 녹이는 걸 용해로 또는 이제 용선로, 요 선철을 녹인다 그래서 용선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강철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프인데 이건 좀 어렵죠. 예, 여기 보면 요게 2.0입니다. 요게 2.0. 요 안쪽이 강철, 요쪽이 주철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설명하려면 공학적인 거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라는 걸 이제 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선철, 그 다음에 무쇠, 주철이죠. 그 다음에 연철, 이게 정철, 이게 이제 강철입니다. 이게 우리말이에요. 여기 생철. 조선시대에는 이 선철을 뭐라 그러냐, 생철이라고 불렀어요. 무쇠를 뭐라 그러냐, 수철이라고 불렀어요. 연철은 단철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 이렇게 그 두드려서 만든 철이죠. 그래갖고 불순물을 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숙철이라고 불렀습니다. 숙철 또는 정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시면은 철광석, 그 다음에 이제 목탄, 이렇게 석회석, 요거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 정련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철을 만드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쭉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그랬고 이제 그 옛날에 이용봉 교수님이 이제 고구려와 철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저 논문이죠. 그 중에 이제 그분이 그 지적한 것이 뭐냐면 안산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리고 요 옆에 심양 옆에 여기 푸순이 있어요. 무순이라 그러죠. 거기에 탄광이 있습니다. 근데 탄에는 우리나라에는 연탄이 많죠. 탄이. 근데 이 석탄이 많은데 우리나라 나오는 이 석탄은 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탄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코크스라 그랬고 유연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무연탄이에요. 무연탄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이제 완전히 팍싹 삭아버린 그런 거. 그래서 그건 열기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유연탄은 엄청난 열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는 유연탄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연탄이 나오는 데는 어디냐? 갈탄 같은 거. 아오지 탄광입니다. 그 유명한 아오지 탄광. 근데 여기는 유연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푸순에서 무순이죠. 여기서 나오는 그 유연탄하고 이 안산, 지금 여기 제철소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제철소인데 거기에 안산 철광 산지가 있어요. 단지에 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고구려의 철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강력한 정말 말까지 무장을 한 철갑 기마병 그 군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구려의 저력이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해 주는. 더군다나 주반 그 5회분 4호묘에 보면 이렇게 대장쟁이 신, 이거 뭐 우리 신으로 표시했어. 신. 이 정도로 이 야철이라는 게 철강은 지금으로 치면은 삼성전자하고 똑같습니다. 세계 탑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당시에는 강철입니다. 강철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국가 1급 비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무기, 특히 무기 체계 같은 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당연합군을 결성해서 고구려하고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그 우리나라 활이 1000보를 나간다 그래요. 1000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갖고 당나라가 그걸 갖다가 알기 위해서 구진찬이라는 그 공돌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 기술자를 보내라.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활을 쏘니까 조금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중국 활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재료가 우리 신라께 아닙니다. 그래? 그럼 가져와. 신라에서 이제 갖고 왔어요. 또 쐈어요. 조금 더 나가긴 했는데 멀리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나무가 오는 도중에 몇 달을 오니까 해풍에 쩔어갖고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끝끝내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산업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이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런 세계 랭킹 10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기술의 축적력,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기반을 닦아준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백제시대 제철 유적인데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석장리예요. 진천. 여기 재련로죠. 이게 이제 상대형, 박스형, 이거 네모난 형태고, 거기에 썼던 바람을 집어넣어야 되나? 바람을 불어주는, 이렇게. 근데 요거는 크죠? 요거는 조그매요. 네.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작아야 강철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용해로입니다. 용해로. 그 녹이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백제의 유명한 제철 유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충주에서도 나왔어요. 충주는 엄청난 철 산지입니다. 철광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굴을 했는데, 이게 백제시대에 여기 제철로가 나왔고, 요게 이제 노벽입니다. 이거, 용광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슬래그, 거기 쇠똥이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요거 성풍관, 바람구멍.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오면 철정이 나왔어요. 철정. 예. 백제 철정. 이걸 일본에도 줬죠. 아까 그 일본 서기의 기록이 나오죠. 이 굉장히 중요한 유적들입니다. 자, 그러면 백제시대 제철 유적이 어디 있냐? 가평, 하남, 미사리, 화천, 연천, 화성, 진천, 충주, 풍락토성이다, 용인,
양주, 포천, 화성 이렇게 쭉 다 나왔어요. 근데 뭐가 나왔냐? 송풍관, 슬래그, 쇠똥, 그 다음에 단조 이렇게 두드리면은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죠. 바로 그런 거. 노벽, 용광로 시설, 그 다음에 철가루, 그 다음에 이제 뭐 숯, 목탄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적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2006년에 칠지도 복원을 위해서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정밀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칠지도에서 뭐가 나왔냐? 티탄이 나온 거예요. 티탄. 이 티탄이라는 금속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독일이 패망했을 때 맨 먼저 베를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러시아군입니다. 미군이 아니에요. 연합군이 아니고. 그래갖고 거기에 과학자들을 소련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을 제일 먼저 쏴 올렸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미극이에요. 미극이. 미극이는 왜 중요하냐면 음속을 돌파했어요. 초음속 제트기입니다. 최초로. 근데 서방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서 이게 초음속으로 달리게 되면은 날아가게 되면 이게 녹아버려요. 엔진이 녹아버려요. 도대체 무슨 금속으로 되어 있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북 방송을 했습니다. 그 동독, 북한, 그다음에 월맹 이런 데다가 대북 방송을 해서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귀순자는 이거를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노금석 대위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버렸는데 그걸 잘라서 분석했어요. 엔진을. 그랬더니 뭐가 나나 티탄이 나온 거예요. 티탄. 그전에는 주목받지 못한 금속이에요. 아주 희귀 금속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략 물자입니다. 무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티탄이 왜 중요하냐면 가벼워요. 가볍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 사철에는 이 티탄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금족지, 이소노가미 신궁에서 발견된 두 자루의 칼, 전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그걸 분석했는데 거기도 티탄이 이렇게 검출이 됐어요. 두 개 다. 그리고 우리 임성태자가 들어왔던 곳이 오카야마거든요. 그 오카야마 쪽에 그 고분에서 나온 칼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티탄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철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이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칠지도도 사철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본에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륙국 풍토기라는 곳에 이 코지마군, 이 향도군이라는데 여기에 와카마스라는 해변에 철을 갖다가 채취해서 이 검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아제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 사철이 있는데 거기로 만든 칼을 보면 매우 예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산 자체를 딱 막아서 못 들어가게 신의 산이다. 신산. 함부로 못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철을 녹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무거든요. 숯. 소나무나 철 절대 캐지 못하게 딱 막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철산지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거를 갖다가 충남대학교 노태천 교수, 이분은 이제 고대 용광로를 연구한 분인데 저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이 신사가 있어요. 여기 카지마 신궁. 여기에 233cm에 2m가 무지무지 크죠. 그러한 검이 국보로 소장돼 있어요. 예, 이 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철로 만들어졌겠죠.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 여기에요. 동경에서 약간 그 동쪽. 예. 거기에 요게 이제 신궁이고 신사고, 요렇게 이제 여기 호수가 있죠. 예. 그리고 요렇게 이제 또
이게 해협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대지가 있는데 여기 요 지역에 그 조그만 강이 흘러요. 근데 바다로 흘러가는데 여기서 사철이 나오는데 이걸 분석하니까 티탄이 10.31 되게 높죠. 17.5.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포천 쪽에서 이 정도 13%인가 나오는데 그거를 녹여봤는데 안 녹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포천에 나오는 그걸 산사철이라 그래요. 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본은 거의 산사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바닷가 쪽에 많은데 그 산사철에 그 일본은, 중국은 철이 생산이 무지하게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왜 사가느냐고 물어봤어요. 저희들이 가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티탄을 뽑기 위해서 사간대요. 전략물자니까. 무기 만드는 거니까. 그게 여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버려진 그 슬래그들, 쇳똥, 그걸 분석을 했더니 얼마나 0.12, 0.62, 4, 12까지 나와요. 15까지 나와요. 티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녹일 정도면 정말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 행망대지라고 돼 있죠. 아, 여기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나메카타시라고 불러요. 요거를. 여기, 요 지역에, 서 나온 소나무로 만든 송탄을 썼는데, 용광로, 그 녹이는데, 왜 여기 게 좋으냐? 인이 적어요, 인. 이 철이나 구리 같은 거 녹여보면 가장 독약이 뭐냐면 인이에요. 인하고 황이에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잘못하면 뽀개져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야 돼요. 있더라도 극소량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소나무는 이것이 많이 품지 않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전체가 바로 일본 제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딱 바탕이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일본에서 출토된 한반도의 철정. 자, 일본은 임성태자가 제철법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 철을. 어떻게 하느냐? 철정이라는 겁니다. 철정. 그 철정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죠?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렇게. 요걸 뭐냐면 중간 소재라고 합니다. 중간 소재. 포항제철을 가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용광로에서 쇳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다시 그거를 받아갖고 이렇게 큰 레이들이라고 했고 이런 통이 있어요. 통에다 넣어서 출렁출렁해서 이렇게 가요. 가서 전로라는 데다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그럼 전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왜 그러냐면 탄소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서 그 양을 2%라 그랬죠. 2% 이하로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틀이 있어요. 이렇게 사각 틀이 있는데 거기다 붓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덩어리가 생기겠죠. 강철 덩어리. 그걸 갖다 인고트라고 합니다. 강괴. 이게 바로 그거 비슷한 거예요. 중간 소재. 이거를 가져다가 대장간에서 가열해갖고 두드려서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철정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생산했던 나라가 가야예요. 그래서 가야가 철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는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중국 역사에 가야에서 철을 사갔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철정 그걸 뭐냐면 이제 이 대장간에서 두드리는 거를 그걸 단조, 단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단야 유적, 두드렸던 그 유적들이 어디냐면 도토리, 와카야마, 히로시마 이런 데 있어요, 주로. 요거는 이제 지금 지도가 여기 이쪽죠. 이쪽하고 이 지역이죠. 이렇게 요쪽 요 두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이건 이제 그러고 쭉 내려가서
특히 나라시에서 발굴을 했는데 이거 동그란 원분입니다. 30m. 야마토 이 6호분 여기서 발굴했는데 얼마가 나오냐? 철정이 909개가 나왔어요. 그 우리보다 많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경주의 황남대청에서는 1300개가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최대고 이건 우리나라 뭐 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뭐 지금 삼성이 대단하고 뭐 LG가 대단하지만 옛날에도 대단했습니다. 이게 한류예요. 진짜 한류. 자, 일본의 사철이 어디 분포되어 있나? 자, 일본에는 사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나오는 사철, 강에서 나오는 사철, 산에서 나오는 사철. 이거 산사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래사자 사자를 안 쓰고 여기다 돌석자를 써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거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써요. 제 논문에도 이렇게 돼 있고 제 책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해변 아니면 강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럼 도토리는 어디냐? 여기에요. 시마네 어디냐? 여기 이쪽. 그 야마구치는 어디냐? 여기에요. 이 지역에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여기 분포도거든요. 여기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분석했어요. 티탄이 얼마가 나오냐? 1.26에서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39.84까지 나와요. 굉장하죠.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 자, 1번. 그러면 1번은 이렇게 철을 만들 줄 모르니까 그걸 갖고 철정을 사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제철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백제 임태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냐? 야마구치로 갔죠. 그런데 그 제철 유적이 초기에 어디에 나타나냐? 후쿠오카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일로 들어와요. 후쿠오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도를 거쳐서 일로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여기가 제일 잘 나오겠죠. 여기 초기 유적이. 모든 게 거의 다 그래요.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마네, 그 다음에 저기 히로시마, 와카야마, 후고, 교토, 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쭉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죠. 그 다음에 여기 호수가 있어요. 비와코라는 무지무지 큰 호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분포가 우리나라 쪽에서 이렇게 해서 흘러 들어간 게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